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코의 루카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끝까지 내 눈에 안 본다. 맨날 보니까. 네. 일단 저는 이 홈 스타일링 컨텐츠에서 어떤 소파, 식탁, 그 다음에 침대류라든지 붙박이 이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는 커튼 블라인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더 커튼의 메인 상담 실장 염대성 실장입니다. 역시 화려하게 소개하시네요. 그 이외에 이제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하고 거의 한 몸이다시피 한 바로 그 냉장고장과 팬트리장을 주로 홈바를 잘 꾸며주시는 우리 그 리브싱크의 조우리 팀장님, 여기 아마 나올 거예요 화면. 그리고 또 우리 동탄에서 아주 유명한 메이트 조명의 우리 변 대표님도 여기에 이제 나올 텐데, 네. 이렇게 넷이서 저희가 홈 스타일링을 지금 거의 인테리어 업체 효과를 내듯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등신대를 하나 만들어놔야겠어요.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야겠네요. 두 분 네. 등신대를 옆에 네. 하나씩 두고. 네. 왜냐면 이제 영상은 저희가 돈 맡아서 했고, 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동탄 이지구, 동탄 이신도시 또는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하는 동탄 내에 있는 동탄 이신도시 제일풍경채 퍼스티어입니다. 외운이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A60블록이라고 해도 되는데. A60블록이죠. 그러니까 총 세대수가 몇 세대죠? 308세대고 A, B타입 155세대, 153세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말 저희가 홈 스타일링 하기가 어떻게 보면 편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일단은 평형 타입이 두 가지고 두 가지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절약되죠. 맞아요. 뭐 59 타입, 74 타입, 84 A, B, C, D, E, 101 A, B, C 뭐 이런 단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각각의 도면을 공부를 할 수가 하기가 쉽죠, 저희가. 반면에 또 소비자들,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 가면 집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는 아니지만 거의 인테리어가 하는 행동들은 지금 다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네. 솔직히 바닥 까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협력사들이 또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이걸럼이나 문다소 중문이 좀 빠져 있는데 뭐 그거는 어차피 단품으로서 충분히 그 자리에만 어떤 개인 취향적으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 같이 협력이 돼 있어도 굳이 이제 이런 분석 영상에까지 등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중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수납 또는 여기 보면 이제 이따가 평면도 영상을 찍을 때 저희가 언급을 해드릴 텐데 좀 모든 게 유상 옵션화되어 있는 게 아쉽죠. 네. 당연하듯이 받아야 될 아일랜드, 당연하듯이 생각드는 맨 끝방에 있는 붙박이, 이런 것들을 예전에 청약 받을 때는 이거 하나 줄게 라는 식으로 다 받아왔고, 심지어 현관 팬트리도 청약하면 문도 달려있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 안에도 많이 다 없었죠. 그 시스템 행거라든지 그런 팬트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사야 돼요. 자, 이럴 때 저희가 청약 시장, 그 청약 현장에 직접 가본 경험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동탄이라는 지역은 조금 젊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일단 옵션이 전천후로 위아랫집이 똑같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뺄 수 있는 거는 많이 빼는 분위기예요. 뭐 필수적인 거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건 다 하고, 맞아요. 솔직히 확장은 옵션도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이제는 선택을 못하죠, 확장. 그런데 이제 뭐 냉장고를 설사 우리가 삼성이나 LG에서 구매한다 할지라도 그 형태나 모양들이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홈 스타일링하기가 이게 좋아요. 왜?
옵션을 만약에 선택 안 하신 분이 오면 그 이빨 빠진 곳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더 달라요. 누구는 현관 팬트리에 캠핑 용품을 넣을 것이고, 누구는 그 현관 팬트리에 스타일러장을 만들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01A하고 101B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결코 그러지가 않아요. 정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 실장님 이번에는 그 우리 유튜브 콘텐츠 제목을, 사실 이게 엔진 영상 이후에 다시 한번 영상 찍은 네.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01A와 101B는 뭐에 비유하면 된다? 닮은 듯 다른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다. 이란선 쌍둥이. 분명히 비슷한데 뭔가가 틀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란선 쌍둥이 중에서도 솔직히 아예 남녀로도 구분할 정도로 두 명의 스타일링은 약간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평면도 분석 영상을 왜 찍는 거죠, 염 실장님?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좀 사전 미리 보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 저희가 평면 분석 영상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입주 예정자님들이 관심 있게 몇몇 분들이 봐주신 다음에 쟤네들이 저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단지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사전 점검을 갈 때 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해서 뭐 저희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처음 먼저 접수하시는 이런 얼리버드 고객 입주자님들께 이제 저희가 같이 내방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평면도 분석한 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아까 우리 루카부님 표현한 대로 뭐 이런 리얼타임으로 찍기도 하고, 그 집에 이제 실입주주민들이 좀 고민하시는 걸 현장에서 해결해드리기도 하고, 겸사겸사 이런 하자 체크 업체들이 못 찾는 하자들도 저희가 체크해드리면서 같이 한두 시간 정도를 현장에서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또 매장 미팅을 다시 하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1차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몇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사검 동행을 하셨던 분들께서. 정리하자면 사전 점검 전에 이상하게 얘네 두 명이 우리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방별로 알려주네.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었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다른 가게들하고 다르게 어떤 제품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소파가 어떠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집은 이러니 은근슬쩍 넓으니 소파를 중간에다가 놔야 된다. 이때 중간에 놓는 소파와 중간에 놨을 때 바로 옆에 이어져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어떤 모양으로 가야 다른 데보다 더 차별적이고 좀 더 예뻐 보이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귀납법으로 저희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앞에서부터 제품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집 자체의 어떤 스케치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말 그대로 분석 영상을 하고, 여기서 이거를 마음에 드신 분들이 아직 한참 사전 점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네. 어떤 전체적인 어떤 초벌구이처럼 어떤 그 스케치도 받아가면서 어떤 구성을 딱 일본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어떤 왁구를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전 점검을 가시는데, 저희가 동행하는 집들은 10세대씩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한 평형별로 한 집, 두 집. 근데 요즘에 저희가 너무나 겹치는 현장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막 평형 타입이 막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집밖에 저희가 한두 집밖에 못 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한쪽 지역에 있는 것만 다양하게 해버리고 다른 쪽을 등에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선택을 하는 입장에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사전 점검이 언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사전 점검한 날이 예를 들어서 뭐 내년 1월 말이다. 그러면 그 주말에 겹치는 현장이 만약에 없다면, 저는 세대수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라 101A 한 두 집, 101B 두 집 해서 이렇게 토요일 날은 A 타입을 주로 다루고 두 번째 날은 B 타입 두 집을 이왕이면, 그리고 좀 옵션 구성은 다르게 하는 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쌍둥이들을 비교해보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잡으면 되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굳이 저희한테 솔직히 모든 분들이 우리한테 오실 수는 없고 저희들도 캐파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데서 가구를 사든 다른 데서 커튼을 사셔도 어느 정도 이런 기본 방침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거나 이런 거를 추천하자 하면 아무래도 좀 가이드라인 삼기 좋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예. 옛날에는 저희가 이거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다 따라해 막 사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한테 오실 분은 어차피 저희한테 오시고 맞아요. 다른 데 가실 분은 어차피 우리가 포용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선의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누구나 다 그래도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님들 이런 거는 좀 조심해 주시고 이런 거는 정말 장점이니까 한번 꼭 부분 인테리어를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이미지는 올라가지 않나. 지금도 뭐 저희가 주로 하는 저희가 일이 이미지는 나쁘진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평면도 영상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엔딩에서 또 저희 그 사전점검 동행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자, 101A 타입을 볼게요. 155세대. 자, 일단은 뭐 누구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뭐 알고 계신 분도 그냥 들으세요. 4배 구조기 때문에 이제 호칭에 대해서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거를 침실 2, 3 이렇게 하는데 원래 우리가 뭐 흔히 접하기를 이게 이제 메인 침실 1, 침실 2, 침실 3 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지 않았나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저희는 끝방, 중간방, 그리고 안방 뭐 이렇게 호칭하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드레스룸이죠.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알파룸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면도를 이제 보면 평면도 이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참 이거를 다 유상 옵션으로 뺐어요. 현관 팬트리에 있는 어떤 가구 도어, 말이 가구 도어지 그냥 문 자체도 건설사가 파네요. 아 진짜 시스템 가구야 요즘 빠져있는 데는 많지만 문은 그래도 달려줘야지.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달 수 있는지도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크린존이야 뭐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오히려 코트 보관소로 쓰길 좋았기 때문에 굳이 크린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현관 중문도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들 수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주방 쪽으로 들어간 입구가 있어요, 특이하게. 그죠? 원래 이쪽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문을 막아버리고 싶어요. 주방 쪽으로 가는데 굳이 이 공간을 또 하나의 공간으로 쓰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탁실에 확장된 느낌 같은 거네요. 오히려 나는 크린존에 확장된 느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침실 2와 3를 저희가 그 무상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통합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타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적게 낳는다? 많이 난다. 그래서 어차피 구분을 짓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집을 매도하실 때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옵션이 바로 알파룸의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옵션은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거실하고 주방에 이제 우물 천장을 뭐 무상 옵션으로 이제 봤는데, 뭐 이거야 뭐 그냥 돼 있는 거니까 뭐 어떤 옵션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재밌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선택 옵션인데 이거 선택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쵸. 해야지. 그러면 기본을 유상으로 넣어놓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없으니까 뭔가가. 자, 일단은 저는 요 중간에 있는 이 아일랜드는 제 생각에는 옵션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냥 식탁 큰 거를 놔도 굉장히 예쁠 겁니다. 아일랜드 자리. 여기가 왜냐면 이 자체가 일단 여기가 평형 타입이 대형 평형 타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좁지가 않아요. 맞아요. 84의 뭐 이런 타워형보다는 아일랜드가 있어도 거기가 더 좁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옵션을 안 했는데 아일랜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주문 제작을 하는 게 낫지. 우리 리브싱크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리브싱크 조 팀장님도 제가 아까 이 평면도 모델하우스 영상을 보여서 조금 분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는 아마 신청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대신에 수납적으로 따지면 여기는 홈바라든지 또는 냉장고장 같은 경우도 다 냉장고의 그 종류나 개수가 사이즈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해서 냉장고장, 홈바 제가 그리고 주장하는 중간에는 코트 보관소 그리고 현관 팬트리 안쪽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스타일러장을 꾸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옵션 붙박이는 선택을 할 수 있어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일단은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브라스코 시스테마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이 집의 옵션과 비슷한 느낌의 거의 유사한 느낌의 옵션처럼 생기는 저의 수납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안방 붙박이는 이제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좁아져요.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자체를 붙박이화 시켜도 되고요. 예, 문을 쭈르륵 달면 되거든, 통을. 또는 그냥 시스템 행거를 놔두는 그런 방식도 있고, 요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이불장 같은 거를 여기다가 부족한 분들은 좀 하실 수 있고. 게다가 이쪽에는 알파룸은 서재화하기에 너무 좋죠, 러비논 같은 경우. 맞아요. 안방에 특화되게. 정말 러비논처럼 여기다가 꾸미시는 게 예쁠 것 같고.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제 관심사인데, 여기가 상당히 넓을 거예요. 지금 아직 실측은 안 했는데 아마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어정쩡하게 넓다라는 표현을 조금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늘상 100 타입, 99 타입 이상 되는 평형 타입을 두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어정쩡하게 넓기 때문에 TV를 100인치를 할지라도 소파를 맨 끝에다가 놓으면 이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약간 소파를 조금 띄워놓고 중간에다가 세팅하는 저희가 뭐 역방향도 많이 하잖아요, 실장님. 한번 궁금해요. 저희 이런 역방향 소파를 어떨 때는 보고 커튼 달으러 가시지 않아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소비자분들이? 제 앞에서는 다 좋다고 하니까. 실제로 제가 가도 좋아하시죠. 왜냐면은 제가 갔을 땐 이미 그렇게 하루 이틀을 써보셨던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만족도도 좀 높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저한테 소개를 거꾸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린 이렇게 일부러 놨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근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놓다 보면 이쪽 부분이 살아나지 않나요? 영 실장님도? 저희는 좋죠. 이쪽에다가 코너로 3분의 1을 가리는 것보다 낫죠. 훨씬 좋죠. 사진 찍기도 좋고 저희는. 그렇구나. 그치.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거는 뷰가 이쪽이 더 잘 나온 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에 따라. 그러면 역방향에다가 놓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따가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오늘 아마 평면도 영상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그 모델하우스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한번 스포일링을 하자면 확실히 대형 타입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제일건설, 제일풍경채라서 또 약간 그런 이유가 있는 듯 조금 어두워요, 밝아요, 집이. 내부 자재는 좀 어둡게 썼긴 했죠. 주방.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색감, 뭐 이런 톤 앤 매너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따가 또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G14, 59 또는 84 타입을 평면 분석할 때는 생각보다 이 부분이 좁습니다. 생각보다 여기를 여유가 있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많이들 좀 분석을 하는데 101A는 그래도 40평형대다 보니까 아무리 구축보다는 좀 작게 느껴져도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의 수라든지 어떤 종류나 어떤 스타일의 변화나 어떤 차별성을 두는 거지, 실제적으로 여기가 너무 좁아서 침대를 못 놔요, 붙박이를 놓기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걱정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면, 고민이 된다면, 아기가 한 명인데 여기를 놀이방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를 놀이방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를 놀이방하고 신랑은 서재를 이쪽 줄까요? 이런 개인 취향, 개취적인 그런 고민들만 있는 거지,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약간은 놀면서, 놀다는 표현이 여기서는 뭐 이게 그냥 손을 놓겠다는 뜻보다는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제만 명확하게 개성 있게 가성비 있게 나가는 그런 홈스타일링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커튼 블라인드 쪽은 거실부터 안방, 작은 방들까지 쭉 보면 조금의 이제 특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장점, 단점도 아니고 특이점이라고 봐지는 게, 입주민분들도 모델하우스를 가서도 느꼈겠고, 또 이걸 특징이라고, 장점이라고 해서 분양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보시면 안방에 베란다가 없습니다. 이 풍경채의 집은 전체적으로 베란다 공간이 없죠. 이거예요, 베란다가. 요게 베란다. 그렇죠. 이제 세탁실 말고는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들은 여기서 탁 커팅해서 해서 베란다가 있고, 그래서 안방 베란다가 돼 있는데, 이건 좀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제 베란다의 활용도가 좀 적어지면서 그 공간을 확실히 넓혀. 이게 이제 커튼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저희한테는 좋은 게 커튼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예전에는 대피 공간이 베란다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풍경채 입주 예정이신 분들도 되게 다양하겠죠. 뭐 호수 부영에 살고 계시다가 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범 무남에 살다가 이사 오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 말이 아마 엄청 공감이 되실 거고, 맞아, 우리 집은 베란다가 있었고 커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좁았는데 우리 풍경채는 이게 굉장히 와이드하고 베란다가 없네? 네. 이렇게 느끼실 건데, 이게 설치가 끝나고 나면 같은 제품을 달아도 훨씬 더 좀 고급스러워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호텔식 커튼을 뽑아내기도 굉장히 좋고, 원단 자체의 이런 풍성한 느낌도 뭔가 가다가 딱 끊기는 것보다 벽면을 다 커버해주는 게 시각적으로도 에너지 효율적으로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평면도 보고 사이버 모델하우스 보면서 사실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거실, 작은 방, 뭐 입구방, 뭐 알파룸, 세탁실, 이게 뭐 풍경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살고 계신 집들도 이런 곳들은 다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특별히 특장점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특장점이라고 저는 봐지고, 그래도 이제 거실로 가서 한번 커튼 블라인드 쪽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이 영상에서 여기에다가 뭐 무엇을 사셔라,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다, 전 이거는 굉장히 오류라고 보기는 해요. 또 혹시라도 그렇게 뭐 먼저 설명하는 곳들이 있다면 저는 좀 피하시라고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 커튼 블라인드, 뭐 가구, 홈스타일링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수학 문제를 풀듯이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 인테리어, 홈스타일링 쪽은 1 더하기 1이 뭐 5여도 만들 때가 있고, 뭐 2여도 틀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뭐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이 101 타입 거실에 커튼을 사. 근데 저희한테 오신 한 분은 블라인드를 요청하셨어. 그러면 다 커튼 사니까 블라인드 사는 사람이 틀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취향대로 가시는 거고, 내가 공간을 생각하는 분위기에 따라 가시면 됩니다. 다만 커튼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저는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메가차르르 단독으로 쓰는 것도 권장해드릴 예정이고, 또 평형이 평형이다 보니까 이게 뭐 5, 9, 7, 4, 8, 4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풍경채가 갖고 있는 톤,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있는데 풍경채가 4 정도의 톤을 썼다. 그럼 저는 한 2, 3 정도의 톤을 써서 겉지 속지를 같이 셋업하는 것도 권장을 해드릴 것 같아요. 다른 단지들은 보통 겉지를 쓰면 집이 좁아 보입니다, 뭐 차르르만 쓰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풍경채도 그럼 차르르를 쓰면 틀립니다. 이건 아니고 메가 차르르도 권장해드리면서 그렇게 겉지 속지 쓰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권장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저희가 이 풍경채 입주 끝나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지키고자 하는 방향은 풍경채가 갖고 있는 톤을 뛰어넘지 않는 것. 왜냐면은 건설사가 준 색의 톤을 뛰어넘어버리면 집이 좀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지키면서 컨설팅 해드리면 거실이고 안방이고 뭐 측면이고 알파룸이고 작은 방들이고 되게 다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건 공간에 커튼이냐 블라인드냐를 쓰는 건 개인의 취향 차이일 거고, 저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은 그 취향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면서 톤 앤 매너를 맞출 때 건설사가 준 톤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밝게 간다. 그럼 아마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시간도 좀 있는데 덧붙이면 좋은 게 이따가 모델하우스 때 얘기를 하겠지만 네. 저희가 아까 예습을 할 때 딱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창문이 다 어때요? 창틀은 좀 밝죠? 아니 그 크기가 크기 좀 크죠? 여기가 많이 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작은 평형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약간 또 막 파라곤 느낌도 나. 맞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같아요. 파라곤이랑. 네. 일단은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우리 가구하고 커튼을 좀 정리해서 이 밑에 있는 평면들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건 하나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일단은 중앙에 아일랜드 있는 거는 찬성. 이게 사주로 만들든 옵션으로 하시든 여기는 아일랜드. 냉장고장은 리폼을 하시고 14번 여기 같은 경우는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필요에 의한 그런 팬트리나 어떤 외부 노출형 팬트리 또는 홈바. 자, 이 3번을 문을 달아서 이 통로를 그대로 살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1번 쪽을 아예 캠핑용품으로 그냥 아예 그냥 하나의 그 수납으로 꾸미신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3번을 막아서 앞뒤로 수납을 리브싱크한테 짜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떤 스타일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현관에서 만들어버리고 반대 방향 쪽에는 이 세탁실하고 연관이 되는 이런 키 큰 장 비슷하게 어떤 세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을 해서 이중으로 된 야누스의 얼굴 그걸 하나를 중간에 박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특이할 것 같죠. 네. 크레인존 자체는 저는 겉옷, 겨울 코트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코트 보관소로 저는 꾸밀 것 같고 침실 2와 침실 3는 결과론적으로 수납을 이런 쪽으로 조금 늘리면 굳이 붙박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모델하우스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각자 크게 쓰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아예 서재로 만들든가 이 9번 위치에 있는 이 유상 옵션인 이 붙박이 대신에 여기가 진짜 예쁜 책장 같은 걸로 이렇게 서재화 시키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거실 쪽은 일단 소파의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이쪽은 좀 더 길고 이쪽은 좀 더 좁지만 어차피 여기 자체가 다른 84 타입보다 넓기 때문에 충분히 코너형을 중간 정도에 이렇게 배치하는 거 가능할 것 같고요. 식탁은 되도록이면 아일랜드와 T자로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평행으로 놓는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알파룸은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왜냐면 이제 이 드레스룸에 안 들어가는 이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불장이나 긴 옷장으로 이렇게 조금 세팅을 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서재가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침실은 침대 하나만 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TV를 2대 놓으시는 분들은 이쪽에도 TV 단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고 여기다가 반장을 넣어서 TV를 하나를 또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드레스룸은 그냥 시스템화 시켜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이외에 이제 커튼 쪽은 염 실장님 네. 뭐 여기는 일단 취향대로 어쨌든 블라인드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창문이 크기 때문에 커튼이 맞는 것 같고 네. 이쪽 침실 원도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커튼하기가 예뻐요. 여기는. 안막 커튼을 추천해요. 그렇죠. 예. 안막도 좀 밝은 걸로. 네. 예. 그 다음에 알파룸은 이제 취향마다 이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게 서재면 블라인드도 멋질 거고 맞아요. 예, 여기가 오히려 애기가 3명이다 하면 이거 붙박이가 문제 아니라 침대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여기도 커튼. 커튼이 들어가 있어요. 커튼 또는 블라인드 뭐 이거는 이제 취향마다 틀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레스룸 쪽에 있는 이 부분은 당연히 블라인드로 서비스를 저는 받으셔도 아마 서비스로 제공이 예, 됩니다. 전혀 무방할 겁니다. 자, 101B 타입. 같지만 같지 않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거를 다 유상 옵션화 시켰는데 무상 옵션이라는 건 요거 틀래 말래 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알파룸에 슬라이딩 옵션이 없어요. 염 실장님. 그러네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라서 그런 거고, 왜냐면 좁거든요, 입구가.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3번을 보시면요, 이게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13번이 이 13번이 이제 주방 고급 장식장, 즉 홈바 이런 개념인데, 그러기에는 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식탁하고. 뭔 얘기냐면 차라리 알파룸의 입구가 복도에서 가깝고 여기가 그냥 홈바장이 위치해 한다면 어떤 식탁하고의 연계성을 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간에 알파룸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좀, 사실 이런 은어를 쓰면 안 되지만 좀 뽀대가 덜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저 101A 한 번만 살짝 다시 놀러갈게요. 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식탁을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같은 강마루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놨으면 바로 옆에 홈바가 위치하잖아요. 그런데 101B 타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냉장고장 위치는 좋지, 식탁 위치도 괜찮아. 근데 우물천장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네. 심지어는 약간 대각선으로 밑으로 가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홈바의 개념보다는 이거를 팬트리화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공간을 유상 옵션으로 채택하지 않고 이 빈 공간이 남아있으면 이게 차라리 팬트리, 또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 기억나세요? 오랜만에 나온 얘기인데 벌방. 네. 네, 독서실. 많이 썼죠, 네. 네, 독서실. 일단 그 공간이 근데 나와야 되지. 이게 그러기엔 또 좁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만 달아서 어떤 수납화 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아쉽지만. 물론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식탁을 되게 큰 거를 놓기 때문에 여기 알파룸 쪽에는 굳이 연계성이 없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일랜드와 약간 다찌바식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알파룸을 뭘로 한다? 다이닝룸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얘와 얘를 맞추기는 괜찮아요. 여기에는 식탁과 여기에는 상판을 조금 맞춰서 약간은 좀 스타벅스 느낌으로 꾸미셔도 괜찮고, 근데 그거는 일단은 좀 특이한 경우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자, 거실은 어때요? 거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아까 설명했던 것보다 어정쩡하게 사실 좀 길기 때문에 아예 옛날 구축처럼 막 7, 8m씩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는데 이게 가벽이 그때 텄었나 그때 모델하우스에서는. 아무튼 간에 저는 소파는 좀 중앙으로 놓는 거를, 약간 좀 중간에 띄워 놓는 거를 역시 조금 추천드리는 바이고, 이게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침대만 놓는 거,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TV를 하나를 세컨 TV를 달든 그거는 이제 개인 자유인데, 이게 이제 옛날 혹시 거기 기억 안 나세요? 호수부영? 그럼요. 기억나죠. 이게 애매하게 이 삼각형 구조를 조금 애매한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가 딱딱 각져 있는 모습을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점수를 주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공간. 여기에는 할 수 있어. 아예 먼지 쌓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또 많은 여자분들이 행거보다는. 그래서 붙박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붙박이를 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충분히 행거를 이용해서 꾸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10번 이 파우더장, 이쪽에 파우더장 플러스 그치, 어떤 시스템 가구를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여기에다가 아예 길게 붙박이를 놓는 그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요 안에다가는 하기엔 좀 아까워요. 침실이 좁아가지고. 게다가 이제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염 실장님, TV를 안 놓는 분들은 이제 우리 커튼 쪽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에 정말 호텔식처럼 커튼을 달면 그냥 침대를 이렇게 길게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게 가능해, 유일하게. 예. 침실 2, 3 중에 22번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방법인데, 이걸 하신 분들은 오히려 다시 제가 이거를 격벽을 어떤
투과형 책장으로 다시 센스 있게 러비놈으로 막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이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 팬티는 현관 팬티대로 좀 길게 빠졌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움은 있는데, 이 크린존 자체가 어떠한 시스템만 집어넣으면 이 자체가 대형 붙박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양쪽에 문이 없는 게 차라리 명분화가 돼 있어서 좋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뭐가 좋고 뭐가 싫고 간에,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101 A타입에서 제가 이거를 막자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이상하게 양쪽으로 뚫려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날 때가 많아요. 뭔가가 이게 한쪽이 막혀 있을 때 뭔가를 여기에서부터 차곡차곡 뭔가를 설치하는 그런 분들이 동탄에 꽤 많았어요. 항상 뭔가가 이렇게 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제일 풍경채 입주 예정자분들 중에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까 A타입은 좀 낭만 있게 또는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졌다면, 이 B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정석대로 뭐가 어디에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임 실장님. 그래서 고민을 오히려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101 B타입들이. 그냥 딱 붙박이면 붙박이, 뭐 여기는 뭐 캠핑용품이면 캠핑용품, 이쪽이 서재면 서재, 작은 애방, 큰 애방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니까 뭔가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단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23번. 네. 근데 그거는 또 막상 사전점검 때 가보면 이쁘네, 바로 옆에 보이네, 홈바 예쁘게 하나 조명 들어오게 해야겠다. 솔직히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일단 평면도상으로 일단은 가구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커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커튼은 이렇게 보시면 위에 평면도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구랑은 조금 달라요. 커튼 부분은 뭔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으나 창문의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사실 이 외곽 지역은 맞아요. 외곽 지역도 그렇고 방들의 위치, 그러니까 커튼 분야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평면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고, 평면도는 결국 건축의 양식이 바뀌는 거지 그렇다고 창호의 크기나 안방의 크기나 이런 게 달라지진 많이 않거든요. 아예 타워형이라면 맞아요. 몰라도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집은 A타입이 판상형이고 B타입이 뭐 타워형이야, 이럴 때는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사실 여기는 A, B타입이 전부 다 판상형 구조이기 소배 때문에 구조니까. 사실 저는 큰 특징은 없다라고 보는데, 또 A, B타입만 보시는 분들이 계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저희 더 커튼의 이런 스탠스는 메가차르르나 이런 차르르 단독 제품을 추천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걸 좋아해서도 있지만, 여태까지 의뢰 평면도가 뭐 59타입, 74타입, 84타입 많았지만 101타입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에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가차르르 단독으로 쓰는 것도 추천, 또는 다른 단지에서 거치 속지는 좀 말립니다라고 했던 걸 거꾸로 여기는 거치 속지도 추천합니다. 다만 톤 앤 매너를 좀 맞춰줘서 건설사가 준 색상이 한 4에서 5, 5에서 6 정도 색상이다. 그럼 저희는 한 2에서 3 정도를 써서 건설사가 준 색보다 너무 밝아지는 것보단 유사한 색에서 밝아지게끔 해서 공간을 좀 넓어 보이게 하는 걸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알파룸 중간방 입구방들은 각각 취향에 따라서 만약에 침실로 쓰신다 그러면 저는 뭐 커튼, 뭐 서재로 쓰신다 그럼 블라인드, 뭐 운동방으로 쓰신다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운동하냐 아내분이 운동하냐에 따라서 커튼 또는 블라인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거실이 좀 메인일 거라 아마 제가 상담할 때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거실에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같은 데는 A타입 보고 넘어오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지만 베란다가 없습니다. 이 베란다가 없다라는 건 사실 집을 꾸미고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예쁜 뭐 하와이에 놀러 갔어, 여름 휴가를. 그때 막 가봤던 뭐 5성급 호텔, 뭐 거실에 안방에 침실에 베란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튼들이 굉장히 와이드해 보이고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풍경채가 딱 그런 호텔식 안방 커튼, 저희 더 커튼 시그니처 커튼을 가기가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단지들은 제가 예쁘게 시공된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근데 이거는 이 집이 그렇고 우리 다른 고객님들은 여기가 좀 잘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히려 우리 풍경채 입주 예정자님들은 저희가 제안하는 그 예쁜
예쁜 사진들 컨셉대로 거의 그대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많이 기대하는 건 거실과 안방, 그리고 방들은 기대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방들은 아마 제가 질문이 좀 많을 거예요. 뭐 여기서 누가 쓰시나요? 잠을 자나요? 안 자나요? 아드님이 쓰시면 아드님은 몇 살인가요? 이런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해드릴 예정이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경계하셔야 될 곳들은 너무 정답인 것처럼 추천을 하는 업체는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거실은 무조건 커튼 쓰셔야 됩니다. 뭐 방은 블라인드가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 내 라이프 패턴에 맞춘 정답이 아니라 그 업체들이 정하는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많은 거를 질문해서 그 개개인의 집, 각각의 집을 다 다른 집처럼 좀 꾸며드리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염 실장님, 네. 제가 오히려 이번 커튼 편에서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계속 염 실장님이 말씀하신 동안에 이 부분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잘 보시면 101B 타입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바로 외곽이 아닌 안쪽에 이 파란 부분에 위치하잖아요. 즉 이 부분이 왜 건설사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꺾이는 부분이죠. 여기에 바로 대칭 하나가 이렇게 붙어요. 꺾이는 부분. 예, 그럼 이 부분에 결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부분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하겠죠. 따뜻해요. 저는 얼핏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왠지 한 분은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제 소비자 중에. 침실에 이어서 이런 데다가 슬라이딩 중문 하나를 달고 저희 집처럼 네. 여기를 아예 아빠 취미방으로 꾸미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것도 역시 개인 취향인 거니까. 이게 약간 스타벅스 라운지처럼 하고 PC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창문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그냥 딱 각지게 시스템과 어떤 붙박이로 인해서 아예 각진 드레스룸. 들어오자마자 이쪽으로 옷 같은 거 다 정리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취미로 들어갔을 때는 굳이 이 부분을 서비스 품목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만약에 저기를 그냥 드레스룸 쓰시면 서비스로 품목을 받는 게 맞는 거고. 네. 아까 루카우딩님 말씀하신 뭐 브라스코 러비놈이라든지 이런 뭐 스타벅스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제품은 차라리 다른 데로 돌려받으시고 오히려 여기가 만약에 그냥 맞아요. 붙박이가 들어가면 이게 커도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또 수량이라는 게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조금 멋있는 뭐 우드 블라인드나 여기?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써서 공간의 애정을 좀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야, 여기 진짜 좀 막 커피 머신도 들어갈 것 같아. 그럼요. 아예 이거를 그러니까 저녁에 여기서 애들이 재우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뭔가 여기가 진짜 예쁜 의자 몇 개 놓고 약간 이 호텔처럼 네, 좋은 것 같아요. 방에 딸려있는 약간의 그런 릴렉스 라운지 같이 괜찮지 않아요? 네. 세라젬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시죠, 염 실장님. 이게 이제 101 A 타입이에요. 각각 외곽에 있는, 그죠? 일단은 창문 크네요. 그쵸. 3베이로 돼 있어서. 창문 크고 너무 다행인 거는 창틀이 밝아요. 보통 이 문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원래. 근데 밝아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어. 정말 밝아 보여도 집이 좀 넓어 보여. 왜냐면 아무리 우리 염 실장의 메가차르를 여기다가 예쁘게 나비주름을 넣어서 넣어도 창틀이 어두운 색이면 좀 비쳐 보입니까? 안 저 보입니까? 빛이죠. 무조건 빛이죠. 이거는 이 정도면 가려질 것 같아요. 저 정도는 진짜. 왜냐면 이게 지금 아무리 모델하우스의 조명빨이니 뭐니 그런 얘기 있어도 이거는 어두울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정말 점수 높게 주고 싶어요. 우리 뒤에 유리난간 했어야 되는데 아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뭐 업그레이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리난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다음에 있는 이 창틀 자체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해요. 필름지에 목숨을 거냐 안 거냐 여자분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마루 색깔을 볼게요. 갑자기 루카 부장님 왜 갑자기 안방으로 도망가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바닥 봐야 돼요. 밝네. 바닥 밝네요.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누리끼리 아니 밝은 거보다는 누리끼리 하지 않아서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아이폰 14로 이걸 찍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저희 화면상에서는 좀 누렇게 보이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아이맥 화면을 봤을 때는 조금 차가워 보이죠. 맞아요. 네, 이게 조금 톤이 좀 이질감이 좀 있네. 이거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나 내가.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주방으로 도망갈게요. 여기에는 창틀도 통일이 돼 있어요. 저쪽에는 까만색, 이쪽에는 하얀색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예전에. 네, 다시로 거실로 갈게요. 그래서 저희 메이트 조명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널찍하게 공간이 넓게 나왔기 때문에 실링팬을 추천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있어요. 여기는 서비스로 이 간접 조명을 받아요. 제 저게 우선 쪽에서는. 옵션이 아닌가 보네요. 예. 그런데 이제 메이트 조명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통 우리 이런 우물 천장을 하게 되면 밝은 너무나 차가운 색깔을 좋아해요? 아니면 좀 따뜻한 색깔을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색을 좋아해요. 저는이 아니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사관방 한 번만 열어주세요. 우리 메이트 조명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색깔이 어떻게 보면 주광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가운 주광색보다는 조금 전구색 쪽으로 만약에 하시면 우물 천장은 굳이 손을 대지 마시고 이 안에는 조명만 바꾸시는 방법이 있답니다. 톤만 바꾸자는 네, 거죠. 톤만 바꾸자는 게 저희 메이트 조명 사장님의 지금 무선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링팬은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런 이제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톤만 맞아 바꾸자. 바로 그거예요. 코지한 느낌. 톤만 바꾸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여러분. 사전 점검 때 가면 소파 테이블에 이런 사각형 러그보다는 나중에 어떤 라운드 쉐이프를 가진 러그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스키다시는 나중에 설명을 일단 우린 큼직큼직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우물 커튼 박스도 적당히 높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아시죠? 염 실장님?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오히려 제 아이폰에서는 따뜻하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컴퓨터 화면은 좀 차가워 보여요. 추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더 전구색 걸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유상 옵션이에요. 이런 거는 충분히 어디에서든지 저희 쪽에서도 하실 수가 있죠. 제작 가능하죠. 네, 제작 가능하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그래도 우리 모델하우스가 마음에 드네요. 이거 아까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게 맞아요. 이 방향이. 특히 여러분 바닥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강마루가 깔려 있잖아요. 네. 강마루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염 실장님?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을까요? 후자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식탁을 이렇게 T자로 놓으신 분들도 물론 개인 취향마다 틀리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제가 모세기적이라고 합니다. 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식탁을 놓게 되면 이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가는데 T자로 놓으시게 되면 식탁과 아일랜드의 차이가 있거든요. 높이 차이가. 그래서 결국은 의자들이 1, 2, 3, 1, 2, 3 그리고 중앙은 비어있기 때문에 모세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파도 갈리는 것처럼 쭉 시선이 가서 여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이소 약품통부터 저쪽 뒤에는 하다못해 고무장갑까지 눈에 거실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동선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의자가 다 낮은 게 돼 있어서 그렇지 실제 저희는 조금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소위 이 아일랜드 뒷부분을 이 의자를 이용해서 쉴드를 친다라는 개념으로 이 방향을 선호합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 조명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가로로. 게시 노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장을 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거실에서 어떤 커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커튼은 아까 제가 평면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은 이제 거치속치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건설사가 준 색을 3, 4, 4, 5라고 봤을 때 얘네가 톤이 벌써 7,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쓸데없이 어둡게 가는 너무 거예요.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사실 겉지 속지를 쓰는 거는 평형대가 크니까 권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건설사가 제공한 자재색들보다 어두운 패브릭색을 써버리면 옛날 같으면 집이 고급스러워졌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요즘 같은 표현에선 집이 좀 답답해 보인다고 표현하거든요. 예, 이거 거실장도 없애면 하얗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만 까맣잖아. 저는 이게 이런 조합이 나쁩니다 이건 아니고 이 조합은 좋대. 이런 톤 자체를 이런 톤 앤 매너가 좀 맞춰지면서 저는 갈 수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색깔까지만 했어도 괜찮았을 맞아요, 뻔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얘 때문에 이건 모델하우스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현장이었으면 여기서 겉지를 빼고 속지만 사세요라는 말을 했겠지만 여기서는 겉지 속지도 좋고 하지만 저런 겉지의 톤 자체를 좀 톤업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이거 되게 고급스럽죠. 네, 저런 근데 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위에가 좀 위에 있는 틈. 거. 네. 왜 그런지 아시죠? 먼지가 여러분? 좀 쌓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쵸. 항상 말 나오는데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고급스럽긴 한데 근데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얘만 어두운 걸로 했어? 아래쪽. 이 색깔로 맞췄으면 인테리어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안 그래요? 그쵸. 그건 할 말 없으시죠? 그죠? 실도 못 치시죠? 지금 이 색깔이랑 이거랑 맞는데 왜 얘를 그렇다면 아예 얘처럼 미러로 하던가 이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아일랜드는 또 밝아. 아닌가? 저쪽 방에서 보면 또 어둡나요? 이쪽은 아니죠? 아니에요. 전부 같아요. 다 유톤으로 들어가 있네요.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얘하고 좀 깔맞춤을 한 느낌은 드는데 그렇죠. 뭐 그걸 저희가 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거실은 이 정도 하고 한번 이쪽 방향으로 한번 볼까? 아 이게 통 이렇게 돼 있어.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관 팬트리예요. 네. 근데 심지어는 지금 이 문까지 지금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이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만. 네. 근데 이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문이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 만약에 이 문을 안 달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어떤 반장 같은 거에 플러스 거울로 인해서 아예 여기 자체를 약간 셋업실처럼 나가기 전에 좀 옷 갖춰 입거나 그런 수납으로 쓸 경우에는 여기에는 문을 굳이 개방시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다가 야누스의 얼굴처럼 한쪽에는 스타일러를 놓고 저쪽 방향으로는 아예 세탁실의 일원이나 하나의 저쪽 방향에서 보면 수납실로 아예 인위적으로 벽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을 다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여기를 개방시켜 놓지는 않으니까 그냥 중문을 하는 김에 옵션이 아니더라도 중문 업체들이 2개를 하면 또 추가 DC 해주잖아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스윙도어를 하나 하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집집마다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가 좀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저희가 크린존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염 실장님. 네. 그래 딱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여기에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데 이것도 좋다 이거야.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보다는 아예 긴 옷, 등치 큰 옷을 아예 집 안으로 들인다 안 들인다? 안 들인다. 안 들인다. 이쪽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옷장. 그래서 아예 여기를 이불장화 시켜도 되고 반은 이불장, 반은 긴 옷. 예. 그래서 여기를 이게 얼마나 공간이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를 갖다가 나름대로 안에 수납 공간으로 보고 있어요. 한번 안방으로 갈게요. 침실 원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이 슬라이딩을 고를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였네요. 이게 거의 연결이 돼 있다시피 돼 있네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서재로 쓰기에 참 좋은데 멋있죠. 예. 너무 좋다 이거. 여기에 안마의자가 들어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진 않아. 제가 안마의자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정말 하기가 좋죠. 그래서 아마 염 실장님은 그래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보다는 저는 솔직히 하려면 붙박이라는 게 맞는데 이럴 때는 굳이 여기에다가 막 값비싼 그런 우드 블렌드를 놓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를 막아놓으면 이건 말 그대로 드레스룸이 되니까. 근데도 또 이 정도 컨셉이면 투자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예쁜 네, 드레스룸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옷을 막 때려 박는 드레스룸이 아니라 예쁘네요. 저희 말로 쇼룸 같은 거잖아요. 그러네. 이럴 때 또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러네. 거울도 이렇게 달고.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어떤 붙박이 개념보다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쓴 게 낫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 행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생뚱맞지만 여기도 사실 서재화 시킬 수는 있어요. 그쵸. 아예 그냥 아까 제대로 되어 있는 그 알파룸을 드레스룸화 시키고, 그것도 예쁜 드레스룸화 시키고, 이쪽은 우리가 지금 이게 드레스룸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이걸 드레스룸으로 보지, 이런 데다 책장, 피규어장, 이쪽에다는 긴 책상, 이쪽에는 또 프린터 라운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럭 하나 깔고 이렇게 딱 의자 2개 놓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딱 원슬라이드로 막으면 이게 사실은 얼마나 편해요. 화장실이 달린 남편방 되는 거지.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있는 침실 3, 저는 자꾸 침실 2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침실 3 보시면 이 방 터있는 옵션으로는 다행히 DP를 안 했네요. 예. 여기는 방 2개가 다 3,300, 3,300? 3,000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예. 결국은 침대를 어떤 방향으로 놓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만약에 붙박이를 해결을 다른 방에서 하신다면 저는 의외로 다시 침대를 이쪽에다가 놓고 싶어질 것 같아요. 처음이야, 이런 분석이. 왜? 확실히 여기가 창문이 크죠. 저는 여기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재가 아니라 대부분은 하다못해 게스트룸으로도 쓸 확률이 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르웨이 숲이나 금강 펜테리움이나 동양 저기 파라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뭐예요? 창문이 크다. 약간 주상복합 느낌도 네. 있고 좀 창문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커튼을 더 많이 파셨으니까 커튼이 많이 나가죠. 라인들을 많이 나갔어요. 커튼이 많이 나가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는 확실히 커튼, 심지어 방들이 크잖아요. 3촌이란 말이에요, 이상. 맞아요. 걷지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일부러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의뢰 자체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모델하우스인 사람이 지금 똑같은 거를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얘가 좀만 톤이 창틀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추천할 만해요. 왜냐?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게 역시 창문은 어디 가도 커튼 박스가 끝부터 끝까지 돼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설명 안 했지만 다시 안방으로 가자면 여기는 어떤가요? 근데 여기가 확실히 베란다가 없으니까 호텔식 커튼으로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요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 자, 여기는 진짜 예쁘게 꾸밀 수가 있다. 네. 이거는 베란다가 욕심을 더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편한 대림 계열도 요즘에 없잖아요. 대림은 진짜 예전부터 이제 없앴고. 맨 끝에 있는 방으로 한번 갈게요. 자, 맨 끝에 있는 방은 여러분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가 3,300이나 돼요.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침대를 갖다 놨고 자, 이제 붙박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유상 옵션인데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 쪽에서도 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렇게 방이 크다면 아예 이거를 기역자로 이렇게 이쪽엔 책장, 이쪽은 이어지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붙박이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침대를 어디다 놔야 되냐? 보통은 입구에서 침대가 이렇게 보이면, 특히 침대를 옆으로 놓는 거 제가 되게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방이 3,300이면요. 웬만한 조그만 안방 크기예요. 맞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침대 헤드를 이쪽에 놔둬요. 안 추워요. 왜냐하면 창문이 전체 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대를 배치를 해놓고
아예 우리 구축에서 많이 보듯이 이렇게 기역자로 뭔가를 거대하게 정말 애들방스럽게 하다못해 여기에 뭐 모니터도 하나 박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역자로 러비놈이 됐든 붙박이 플러스 러비놈이 됐든 책장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쪽에 이렇게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나오니까. 왜냐면 침대를 짤막한 걸 놔도 2100으로 계산하면 얘가 심지어 얼마나 많이 나면 1m 20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조금 부럽네요. 이게 확실히 평형대가 크니까. 평양대가 크면 평양대가 깡패라고. 이왕이면 우리가 모아에서 조금 더 오래 떠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자면 여기 폭이 조금 넓을 거예요. 다른 84탭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 창문 공간 정도까지 사실 센터를 이 소파를 지금 요 보조 있는 위치 있죠. 요 정도 위치까지 이렇게 당겨와도요. 이 TV 간의 거리가 맞을 거예요. 86인치를 걸어놔도. 그렇다면 뒤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한다? 뭐 반장을 놓으셔도 되고 또는 아예 그냥 약간 스타벅스 라운지처럼 이쪽 공간을 해도 되고 그리고 위에는 실링팬을 센터에 두고 이 우물촌장 안에 실링팬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조명이 약해져 있으니까 얘를 좀 더 메이트 조명해서 우물을 보강해서 더 밝게 하면 다운라이트 뿅뿅뿅 T5 우물천장 보강 뒤에는 간단한 책장이 됐든 뭐가 됐든 스타벅스 라운지가 되고 이 위에는 실링팬 소파는 너무 큰 걸 안 하고 적당히 슬림한 거를 중간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네요. 혹시 뭐 다른 얘기가 있을까요? 염 실장님? 저는 아까 평면도 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해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럼 마무리하러 가시죠. 네. 마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우리 염 실장님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내일 또 이제 딱 내일이에요. 벌써 12시 넘습니다, 이제. 아침 12시 넘었어요? 한 3분 남았어요. 아 웬일이야. 그래 일찍 하고 자야 되는데 아무래도 않죠? 저희가 낮에 상담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제가 그리고 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낮에 시간 있어도 영상은 이렇게 좀 저녁에 고요할 때가 잘 나오긴 한데 둘 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쉬웠을까요? 상담을 감사한 거죠, 사실. 어쨌든 간에 아까 그 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른 단지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우리 영상이 재미는 없어. 또 그렇고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퍼스트로 그리고 고객님들이나 관심이 항상 있지. 얘기 나오는 게 길어.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찍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자마자 다 수화기를 들진 않아요. 그런데 각 단지마다 좀 저희들처럼 예민하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방에 시행착오로 겪기 싫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동탄 사람들끼리 얘기하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원 동탄 사람들끼리 여기가 좀 전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좀 이공계통 분들. 그렇다면 염 실장님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고 저희는 주로 고객층이 사실 그런 좀 연구하시는 개발하시는 또는 설비 쪽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이공계통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섬세하시죠. 정말 섬세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 거실하고 뭐고 마음에 들게 꾸며놔도 알파룸 하나를 좀 에러 있게 책상을 잘못 사면 볼 때마다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문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건 소비자의 심리죠. 다 똑같죠. 네, 근데 소비자의 원하는 이 동탄 게 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영통, 동탄 이쪽 지역은 젊지 않나요? 젊은 도시잖아요. 분들이 또 많이 오시죠, 저희한테. 그러다 보니까 예민합니다. 그러면 이런 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강남에 있는 분이
분당에 있는 분이 뭐 저쪽 오산에 있는 분이 갑자기 자기하고 상관없는 아파트의 분석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건 아닌데 여기 입주 예정자분들 맨날 유튜브나 네이버에 쳐도 부동산 정보만 나오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여기는 이제 같은 입주 예정자분 한 분한테 고마워하셔야 되는 게 그분이 왜 우리 거는 아직도 펜딩되어 있나요? 왜 아직까지 분석 영상이 안 나와 있나요? 그래서 커튼 설명 상담 받으면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주셨거든요. 형 우리 이거 제일 풍경채 빨리 찍어야 돼. 왜 여기만 안 찍었냐고 계속 기다려왔다고. 동탄맘에도 안 올라오고 동천태양에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요청을 해야지만 사실 찍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다렸듯이 여기 하나 찍어야겠네 해서 조금 목소리가 무리가 있더라도 오늘 나와서 번개를 때려서 이제 찍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단지에 그런 좀 꼼꼼하신 분 한두 분이 이제 이런 영상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밤새도록. 심지어는 자기 평형 아닌 것도 보셔요. 그분들의 특징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얼리버드가 돼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더 뭐 특례 같은 것도 주는 것도 있고 또 사전 점검 때 또 하자 같은 것도 봐드리거든요. 그렇죠. 하자 체크 업체도 안 쓰셔도 돼요. 그분은 선착순으로 일찍 오신 분은. 그러면 이제 그 집이 어떤 경험담을 올리겠죠. 저희 스케치를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너 여기 붙박이는 어떻더라. 뭐 염실장이야 원래 이제 동탄 쪽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역시 우리 제일 풍경채를 많이 공부하셨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건 정말로 저희가 거만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와요. 어떤 단지든. 맞아요. 특히 분석하는 그 단지들 향해서. 왜냐? 저분들은 우리 아파트를 와봤고 우리 아파트를 많이 공부를 했다. 저 사람들은 인테리어로 모든 거를 뒤엎는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 순정을 유지하되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위아래층보다는 좀 더 밝거나 좀 더 넓어 보이거나 좀 더 멋지게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이런 모든 합이 예쁘게 되어가지고 정말 여기 오길 잘했다 이렇게 꾸미고 싶은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꼭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사전점검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튜브에도 댓글 달지 마시고 뭐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도 댓글 달지 마시고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점검 전에 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죠? 맞아요. 네. 제일 퍼스트이어 1번 고객 1번은 이미 있죠 이제 2번 고객 B타입 1번 고객 5번 고객 그래서 뭐 그럼 1번하고 5번은 틀리냐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사전점검 전과 후를 분명히 구분짓는 건데요. 즉 얼리버드를 이제 적용을 시키냐 안 시키냐 그게 뭐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를 믿고 사전점검 전에 오신 분들은 뭔가가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양쪽으로 지어진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 지금 연락 준다고 커튼이랑 가구를 막 가계약을 막 다 해버리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예약을 꼭 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예약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까 영상 찍는데. 우리가 하루에 몇백 팀을 상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말은 일주일에 4번씩밖에 없고 아이가 한 달에 그리고 평일날도 저녁 시간대는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약은 보통은 염실장은 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는 해야 여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일주면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 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을까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이렇게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 무리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모형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재료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E0와 E1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E0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E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쇼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CAD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